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PI팀 성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사실 중간부터 준비해가지고 앞에 자기소개 이런 거는 좀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병원에서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그 의사소통의 차이점을 있는 것을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소통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이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5단계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1단계 하면 여러분께서 그 제목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사람의 소개 환자하기 2단계 제목 설명 3단계 내용 설명 4단계 질문하기 5단계 마무리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좀 의아한 단계가 하나가 있고 피하고 싶은 단계가 있죠.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아한 단계는 제목 설명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단계는 질문하기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했던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및 자기소개인데요. 여러분 지방에 만약에 놀러 가셨을 때 음식점 많이 찾으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감자탕 집을 간다. 그러면 그 사장님의 얼굴과 이름이 붙어있는 가게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감자탕 집이에요. 어느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쵸? 얼굴이 있는 사장님 얼굴과 이름이 있는 그런 가게를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 나를 벌써 알려줬거든요. 나는 누구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동일해요. 내가 어떤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나를 먼저 소개를 하면 보시다시피 전문가로서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 분야에서, 이 업무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뢰감과 라포가 형성돼서 이 설명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의 검사를 책임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은 나는 존중받고 있고 예의를 다해서 갖춰져서 나를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신뢰감과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더 형성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단계가 사실 꼭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목 설명 단계인데요. 가장 의아한 단계죠. 당연히 설명하면 내용만 하면 되지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다 보고 수납을 하게 돼요. 퇴원할 때쯤. 그러면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할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지만 환자분은 그걸 설명했다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앞에다가 당신은 이것을 설명받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먼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의아하지만 설명하기 전에는 꼭 타이틀을 붙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뭘 이제 설명을 듣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 설명,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 빌드업하고 있는 거죠. 내용 설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설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한자더라고요. 한자인데요. 설이 말하다는 뜻이고 명은 밝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를 밝혀져가지고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병원에 오면 되게 많은 일들 하잖아요. 검사도 받고, 뭐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단계들을 환자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단계가 이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3가지로 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께 설명은 이렇게 해야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괜찮으세요? 좀 이해가 돼요? 아니 좀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지 확인해서 좀 쉽게 하든지 아니면 학력이 높다고 하면 내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도 그분을 좀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되게 전문적이기도 하고 폐쇄적인 집단이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쓰면 내가 소외받았구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사실 객당 오심 이런 거 같은 거 단어는 사실 50대, 60대만 하더라도 다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자에 대한 그래서 그 한자 그 능력평가를 하는 소수의 어린이들은 아는데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좀 풀어서 뭐 가래라든지 뭐 이런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랑 부작용 같은 거 부작용 설명하기는 우리가 설명하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문 확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제 있냐고 물어보는 거가 조금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뭔가를 질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면 또 내가 이분을 존중하지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서 사실 묻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요즘 특성 아시죠? 되게 스마트하십니다. 궁금한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권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당연히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게 환자분들의 요즘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찝어주면 이분들이 내가 존중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면 이 업무와 또 다른 일을 물어보기 때문에 경계가 있어서 쉽게 이분의 질문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설명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도 이 사람의 질문을 받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질문 있으세요? 라고 하면 응대를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업무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없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이런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내 입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업무를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설명을 끝나시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거나 아니면 이해한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정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딱 설명하고 이겁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설명 잘 받았는데 좀 뭔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검사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일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거 설명 잘 들으셨죠? 내일 수술인데 많이 걱정되시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나 표현을 해주고 위로 공감을 해주시면 더 그 설명에 대한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